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희 박지혜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기온이 몇 도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 새벽은 꽤 춥더라고요. 영하 아닐까요? 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게 맞고 요즘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겨울꽃을 보셨나요? 겨울꽃 하면 저는 동백꽃이 생각납니다. 겨울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요즘 국화도 아직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꽃이 겨울꽃이 되면서 겨울이 다가왔어요. 소국 많이 피어 있는데요. 제가 소국을 봤거든요. 꽃지름이 9cm 이하인 꽃을 말하고요. 꽃말은 장미나 다른 꽃들처럼 색깔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 꽃말 중에 밝은 마음이라는 꽃말이 참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꽃 까마중이라는 꽃이 있어요. 하얀색. 자, 예쁜 꽃을 보고 와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노래 첫 곡 들으시고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구렁덩덩 시선비. 이 이야기는 3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구전설화 7, 전라북도 정읍군과 순창군에서 채록된 이야기입니다. 옛적의
어떤 곳에 나이 많은 영감 할멈이 살고 있었는데 이 영감 할멈한테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우리는 어찌서 서륙이 없는가, 구랭이라도 하나 낳아봤으면 하고 아기 낳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소원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아기를 뵈서 10달 만에 아기를 낳는디 낳아놓고 본 게 아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구랭이를 낳았어요. 할머니는 구랭이를 낳아서 방 안에다 둘 수가 없어서 뒤안 굴뚝 밑에다 갖다 놓고 삿갓을 덮어 씌워놨어요. 이 할머니 이웃에는 큰 장자네가 살았는데 이 장자네 집 위에는 딸이 삼성지가 살고 있었어요. 큰 딸이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말을 듣고 아기 보러 할머니 집이 와서는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아기 어딨어? 하고 물었어요. 저 뒤안 굴뚝 밑이 삿갓 덮어놓은 데 있다. 이런 게 큰딸은 아기 보러 뒤안 굴뚝 밑이 삿갓 덮어놓은 뒤 가서 보고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랭이를 낳았구만. 아이고 더러워. 이러면서 침을 턱 뱉고 나와서 저그 집으로 갔어요. 둘째 딸도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아기 어딨어? 해서 저그 뒤안 굴뚝 밑이 삿갓 덮어놓은 데 있다 한 게 둘째 딸도 뒤안에 굴뚝 밑이 삿갓 씌워놓은 데 가서 보고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구랭이를 낳았구만. 에이 더러워. 하고는 침을 택택 뱉고 저그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셋째 딸이 와서 할머니, 아기 낳았다더니 아기 어디 있어? 이래서 할머니는 저그 뒤안 굴뚝 밑이 삿갓 씌워놓은 데 있다 한 게 셋째 딸은 뒤안 굴뚝 밑이 삿갓 씌워놓은 데 가서 삿갓을 벗겨 놓고 본 게 구랭이가 있어서 할머니, 구렁덩덩 시선부를 나눴구만. 하고는 도로 삿갓을 잘 덮어놓고 저그 집으로 갔어요. 몇 해가 지나서 구랭이는 저금해보고 장가 보내달라고 한 게 어머니는 너 같은 구랭이한테 시집올 처제가 어디 있다고 장가 가겠다고 하냐 한 게 그래도 나한테 시집올 처제가 있을 텐께 장가 가게만 해둘라고 했어요. 너한테 시집올 처제가 있단 말이냐 이러면서도 상대가 안 올라고 한 게 저 앞집 장제네 집이 딸이 시시나이신 게 가서 말이 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야야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우리 집은 가난한 데 빠진 집인데 그 큰 장자네 집에서 딸을 줄라고 헐러디야. 네가 사람이면 몰라도 네가 구랭인데 딸을 줄라고 헐라디야. 아이 애당초 그런 말일랑 두 번 다시 내놓지 말아라. 하고 나무랬어요. 그래도 구랭이는 그러지 말고 가서 말이나 건너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나는 그런 말을 해볼 수가 없다고 한 게 구랭이는 어머니가 정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어디 안 컸다면 나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불을 붙여 들고 나 나오던 군영으로 들어갈 티여. 이랬어요. 그런 게 어머니는 그만 무서워서 장자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장자네 집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서 입도 띄지 못하고 기양 앉았다가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구랭이는 그 집에서 뭐라고 하던가 하고 물었어요. 야야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오고 말았다. 뭐 말 못할 게 뭐 있어서 기왕 왔어요. 내일은 가서 꼭 말하시오.
할머니는 다음날 장자네 집이 가기는 갔는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방바닥만 문지르고 왔어요. 구랭이는 할머니 보고 장자네 집에서 뭐라고 합디까 해서 할머니는 네가 이 집 따님한테 장가 오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서 입도 못 띄고 그냥 왔다. 어머니 내일은 가서 무슨 일이 있던지 말하고 대답을 받아갖고 오시오. 구랭이가 이렇게 다그쳐서 말하고 할머니는 다시 장자네 집에 가서 가기는 갔는디 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몸을 비틀고 손바닥을 비비고 한숨만 쉬고 있은 게 장제네 안주인 마누래가 저 할머니는 요 며칠째 와서는 무슨 말을 헐띠끼 하다가 말을 않고 돌아가는디 할 말이 있으면 희보소. 죽을 말이고 살 말이고 어디 한번 들어보세. 이렇게 말한 게 할머니는 아휴, 글씨 말입니다. 이건 뭐 말이라고 할 말이 됩니까? 글씨 말입니다. 우리 집 구랭이가 말입니다. 이댁에 애기 시한티 장가 들고 싶다고 하면서 졸라 됩니다.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된 소리지요. 가서 말을 보람서 안 하면 한 손에 칼 들고 또 한 손에 불 붙여서 나오던 근육으로 들어가겠다고 이거 어쩌겠소. 하면서 제우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장자네 주인 마누래는 할머니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딸 삼성지를 불러서 앉혀놓고 할멈네 구랭이가 너그들한테 장계 들겄다고 하는디 너희들 중에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갈래? 하고 물었어. 큰딸은 아유, 누가 구렁이한테 시집가요? 시집갈 데가 없어서 구렁이한테 시집가요? 난 구렁이한테 시집가지 아니요.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을 탁 닫았어요. 둘째 딸 보고 물어본 게 아이고 구렁이한테 가라니 그게 말이 돼요? 누가 그 징그러운 구렁이한테 시집가요? 나는 싫어요. 이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 셋째 딸 보고 물은 게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이래서 셋째 딸하고 구랭이하고 혼인시키기로 했어요. 날을 잡아서 혼인례를 치르게 됐는디 구랭이네 집에서는 진 간짓대를 장자네 담장옥으로 걸쳐서 구랭이가 간짓대를 타고 장자네 집으로 건너가게 했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웃었어. 구랭이는 장자네 집으로 가서 셋째 딸하고 초래청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밤에는 신방을 꾸몄지. 혼인 예식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가고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구랭이는 큰 가마솥에다 물을 한 솥 돌래다고 물을 다 끓여놓은 게 구랭이는 그 끓인 물로 목욕을 싹 다 하고 나서 구랭이 허물을 벗고 이렇다 헌 옥골 선풍의 어엿한 선부신랑이 되었어. 셋째 딸은 구랭이가 어엿한 선부가 되어서 좋아라 하고 이런 훌륭한 신랑을 얻은 것이 기쁘기만 했지.
아침이 된 게 구렁이는 구랭이 허물을 쉬고 도로 구랭이 모습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밤이 되면 구랭이 허물을 벗고 이렇다한 잘생긴 선부가 되었어. 그런 게 각시는 즐겁기만 했지. 집안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째가 구랭이 각시 노릇 하니라고 얼마나 괴롭고 애쓸까 하고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 성들도 동생을 불쌍하게 여겨갖고 하룻밤에는 몰래 문구멍을 뚫고 실제 동생 방을 들여다봤어. 본게 구랭이는 없고 이렇다한 잘생긴 신랑이 있어서 저런 신랑을 어찌서 우리가 못 얻었을꼬 하고 후회하고 동생을 시기하기까지 했지. 그러고 지내는디 구렁이는 나는 서울로 과거에 보러 가야 하고 거기서 공부해야 함께 서울로 떠나야 하겠어. 떠남서 이 구랭이 허물을 맡기고 갈 텐께 이 허물을 잘 간수하여 이 허물을 너먼디 베이지도 말고 또 불에 태우지도 말아요. 만일에 이 허물을 잃어버린던가 불에 태우던가 하면 우리는 영영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잘 간수해요. 이러면서 구렁이 허물을 줌서 서울을 떠났어. 각시는 그 허물을 동정 안에 넣어서 간수했지. 구렁이가 떠난 후 며칠 지나서 성들은 동생네 집이 놀러와서 동생의 동정 안에 멋이 있는 것인가 보고 그게 멋이냐고 어디 보자 했는데 동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뵈려고 하는데 그것이 멋이 간디 안 뵈려고 하냐면서 둘이 달라들어 억지로 뺏어두고 구랭이 허물인께 이까짓 것이 무엇이라고 동정에다 감춰두느냐. 아이고 더럽다 이러면서 그 구랭이 허물을 화리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렸어. 구랭이 허물 타는 냄새는 온 집안에 퍼지고 그 냄새가 서울까지 퍼져나가면서 구렁이 신랑이 코까지 내맡게 됐어. 구렁이 신랑은 구랭이 허물 타는 냄새를 맡고서는 멀리 어디론가 가버리고 각시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구렁이 신랑이 오지 않은 게 각시는 신랑을 찾아서 집을 떠났지. 12폭 치매를 뜯어서 바랑 짓고 꽃갈 짓고 행전 짓고 메고 바랑 메고 씨고 꽃갈 씨고 짓고 구렁 짓고 집을 떠나갔어. 한참 간이란 게 까마구가 홉시 많이 모여서 구데기를 주워 먹고 있었어. 까마구야 구렁덩덩 시선부 어디로 갔는지 너그들은 모르냐? 허고 물은 게 까마구들은 이 구데기를 은물가에 싣고 아랫물에다가 헹궈서 가운데 물을 받쳐서 주면 가르쳐주지. 그래서 각시는 그 많은 구데기를 은물에다가 씻어서 아랫물에 헹궈서 가운데 물에다가 받쳐서 옷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주었더니 족고개를 넘어가더라고 했어. 각시는 까마구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넘어간 게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먹고 있었어. 멧돼지야 구렁덩덩 시선부 어디로 갔는지 너그는 봤냐? 이런 게 멧돼지는 이 산에 있는 칡뿌리를 다 캐서 주면 가르쳐주지 해서 각시는 그 넓은 산에 있는 칡뿌리를 다 캐서 주었다. 그런 게 멧돼지는 저 고개를 가더라고 가르쳐주었다. 각시는 멧돼지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넘어갔다.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가 있어서 여보시오 구렁덩덩 시선부 어디로 가는 거 못 봤소? 이렇게 물은 게 이 빨래를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빨고 풀매기고 다듬이질해서 얌전하게 잘게서 주면 가르쳐주지. 이래서 각시는 산더미 같이 쌓인 빨래는 흰 빨래는 검게 빨고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풀매겨서 다듬어서 얌전하게 잘게서 주었어.
그런께 저 고개를 넘어가더라고 일러주었지. 그래서 각시는 그 고개를 넘어갔더니 농가는 사람이 있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구렁덩덩 시선부 가는 거 못 보셨소? 하고 물은께 농가는 사람은 이논저논 다 갈아서 씨를 뿌려서 모를 내고 지심을 메고 나락을 훑어서 나락을 찍어서 복맹미를 실어서 똑에다가 담아주면 가르쳐주지 했어. 그래서 각시는 그 넓은 논을 이논저논 다 갈아서 씨를 뿌리고 지심을 매 나락을 훑어서 나락을 찧어서 옥백미 같이 실어서 도관에다가 담아주었어. 그런께 그 고개를 넘어가면 쬐까는 옹달샘이 있고 그 옹달샘에는 은복지개가 떠 있을 텐께 그 은복지개를 타고 가면 구렁덩덩 신선부가 사는 집을 알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었지. 그래서 각시는 농가는 사람이 가르쳐준 댐에 고개를 넘어간 게 쬐까난 옹달샘이 있고 옹달샘에는 은복지개가 있어서 그 은복지개를 타고 갔더니 가다가 은복지개가 뒤집어짐서 한 군데 가게 되었는디 거기는 나락이 누렇게 익어있고 쬐까난 지지바가 새를 보고 있는디 구렁덩덩 시선부 장가가는디 떡살 숲살이다 그만 저만 까먹고 날러가거라 우여우여 운역새는 우로 가고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라 우여우여 험서 새를 보고 있었어. 각시는 구렁덩덩 시선부란 말이 귀가 번쩍 뛰어서 새 보는 지지박 곁에 가까이 가서 야야 그 소리 한 번 더 희봐라. 함께 우리 어매가 하루에 한 번만 하라고 해서 더는 못한다 했어. 각시는 은가락지를 빼주면서 아가 이 은가락지 넣어줄게. 한 번 더 희봐라. 함께 그제사 지지바는 구렁덩덩 시선부 장가가는데 떡살 줍살이다 그만 저만 까먹고 날라가라 우여우여 운역새는 우로 가고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라 우여우여 히더라. 각시는 구렁덩덩 시선부 집이 어디 있냐 함께 저 지화집 있지 희서 그리 가봤더니 고래등 같은 큰 지하집인데 내기에 핏경이 달고 있었어. 각시는 그 집이 들어가서 동냥 왔다고 함께 허건 옥뱀미 한 대 떠다 주어서 각시는 믿었던 자루에다가 동냥쌀을 받았는데 쌀은 자루 밑에서 흘러서 땅으로 쏟아졌어. 각시는 앉아서 쌀을 은저붐으로 하날 집어담고 있었어. 그 집 여자 종이 보고 쌀을 비로 실어서 치로 까불어서 담으라고 했다. 그런께 각시는 부처님한테 바쳐야 하는 곤양미를 정갈스럽게 주워 담아야 한다면서 여전히 은저붐으로 하날 주워 담고 있었어. 그러고 있으니까 해는 꼴깍 넘어서 어두워졌어. 어두워진 게 각시는 이 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게 희돌라고 했어. 이 집에는 다른 사람 재울 방이 없어서 재울 수가 없다고 했다. 각시는 말 외양간에서 자고 가겠다고 hin께 말 외양간에는 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소야 외양간에서도 자고 가겠다고 함께 소가 자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헛간에서 자고 가겠다고 함께 헛간에는 여러 가지 잡은 것이 있어서 못 잔다고 하고 저쪽 집 귀퉁이 자고 가겠다고 함께 집 귀퉁이서 개가 자고 있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저 마릉 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니까 마릉 밑에는 잘 자라고 자보라고 했다. 그래서 각시는 마릉 밑에서 자기로 했어.
그날 밤에는 달이 붉게 공중에 떠 있었는디 구렁덩덩 시선부는 저쪽 높은 다락에서 글을 읽다가 달이 하도 밝은 게 마당으로 내려와서 달을 쳐다보면서 달도 볼기도 볼다. 저 달은 아무디 사는 아무개 각신을 보련마는 나는 두 눈을 갖고도 어이해서 못 보는고. 하고 노래를 부르듯이 조그만 소리로 읊조렸어. 이 읊조리는 소리를 마루밑이 있던 각시가 듣고 달도 볼기도 볼다. 저 붉은 달은 구렁덩덩 시선부를 보건마는 나는 두 눈 갖고도 구렁덩덩 시선부를 못 보는고. 하고 조그만 소리로 노래하듯이 읊조렸어. 그런 게 구렁덩덩 시선부는 사방을 둘러봤어. 사람이라고는 암도 안 뵌 게 또 한 번 그리 봤어. 달도 볼기도 볼다. 저 달은 아무디 사는 아무개 각시를 보련마는 나는 두 눈을 갖고도 어이해서 못 보는고. 그런 게 각시는 마룻 밑에서 달도 볼기도 볼다. 저 달은 구렁덩덩 시선부를 보건마는 나는 두 눈 갖고도 구렁덩덩 시선부를 못 보는고. 그런 게 구렁덩덩 시선부는 마룻 밑으로 와서 보고 각시가 있은 게 나오라고서 본 게 그 전 각신 게 데리고 지가 그 읽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 구렁덩덩 시선부는 왜 여기 와서 새 각시를 얻어서 살고 있는디 선부가 각시 둘을 거느리고 살 수 없어서 두 각시연티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시켜서 잘 해내는 각시를 데리고 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산에 가서 하루 해에 쌀이나무를 10단 희오라고 했는디 먼젯 각시는 해지기 전에 쌀이나무 단을 10단 희 왔는디 나중 얻은 각시는 그러지 못했어. 다음에는 석자 시치나 되는 굽 높은 나무깨를 신고 심리 밖으로 샘에 가서 물 한 동이를 가득 질러갖고 12층계를 올라오는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희야 한다는 내기를 시켰다. 먼저 각시는 석자 시치되던 굽 높은 나무깨를 신고 심리 밖의 샘에서 물을 한 동이 질러갖고 12층계를 다 올라왔는데 뒤에 얻은 각시는 물을 많이 쏟고 왔어. 그 다음에 산 호랭이 눈썹 5개를 모아오기로 했는데 먼저 각시는 산으로 올라갔는디 거기 쬐꺼는 오두막집이 있고 그 집 안에 호호 늙은 할머니가 있어서 나는 이리저리 호랭이 눈썹 5대를 뽑으려고 왔는디 어쩌야 호랭이 눈썹 5대를 얻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 할머니는 그러냐고 내 아들은 호랑인디 5이 있은 게 하나씩 뽑아서 주머하고 치매 밑이다 숨어 있으라고 했어. 먼저 각시는 할머니 말대로 할머니 치매 밑이가 숨어 있는데 조금 있은 게 호랑이 5마리가 뛰어들어 오더니 코를 컹컹거리면서 웬 인내가 나냐? 어디 사람이 와 있구나. 어디 찾아보자. 이러면서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희고 있었어. 할머니는 인내가 나기는 무슨 인내가 나냐냐고. 너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리서 그 냄새가 나서 인내가 나는 거지. 너거들 사냥헌이라고 돌아댕겨서 되겄다. 한숨 자라 하고 재워놓고 잠든 밤에 아들 눈에서
눈썹 한 대씩 뽑아서 5대를 각시한테 주었어. 그래서 구렁덩덩 시선부한테 갖다 바쳤어. 뒤에 얻은 각시는 산에 올라가서 호랭이 눈썹을 얻을란디 어디 가서 얻어. 그래서 동네로 내려와서 개 눈썹을 5대 뽑아서 구렁덩덩 시선부한테 갖다 바쳤어. 구렁덩덩 시선부는 이게 무슨 호랭이 눈썹이냐 개 눈썹이지 하고 먼저 각시하고 살기로 희갖고 둘이는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요. 이번엔 구렁덩덩 신선비를 경기도 용인군에서 채록된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 마누라가 배를 매더랴. 배를 매는데 중이와 동량을 달래지. 동량 줄 것 없다고 안 주지. 아이고, 길긴 왜 저렇게 긴가? 그러니깐 50대짜니까 길지. 또 인제 푸르긴 왜 저렇게 푸른가? 그랬지. 메밀풀이니까 푸르지. 검긴 왜 저렇게 검은가? 그러니깐 제티 올라앉아서 검지. 인연의 머리에다 구랭이 때려 죽인 작대기로 확 찔렀지. 아, 그날부터 애가 있더랴. 그 늙은이가. 아, 낳는데 구렁이를 낳디야. 구렁이를 낳는데 이웃집 샥씨가 삼형제더랴. 부잣집인데 삼형제인데. 할머니, 애기 뭐 낳았어?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주면 가르쳐 주지.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줬지. 먹고서는 아랫목에 내려다 봐라. 아, 큰한 구렁이를 낳았어. 아유, 할머니 구렁이 낳네. 그러고 가거든. 또 한색씨가 오더니 할머니 뭐 낳았어?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주면 아르켜 주지.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주고 아랫목에 가니까 아유, 할머니 구렁이 낳네. 그러고 가거든. 또 작은 색씨가 와서
할머니, 뭐 나셨소?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주면 가르쳐 주지. 미역국하고 흰밥하고 끓여다 줬지. 먹었지? 아랫목에 내려다 봐라.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늘 나셨네. 그러고 가거든? 아, 이놈의 구랭이가. 어머니, 왜 그러니? 나 이웃집으로 그 섹시한테 장가를 갈래요. 너를 내가 방 아픔 팔아먹고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장가가 무슨 장가냐? 깜짝 놀래. 그럼 내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들고 나오던 대로 도로 들어갈랴. 그러거든? 아, 겁이 나설랑에 가서. 아이고, 이러저러 해설랑에 우리 구랭이가 장가를 섹시한테 온다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니까로 장가를 안 들면 칼 들고 불 들고 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로 인저 그 아버지가 큰 딸을 불러가지고 너 구랭이한테로 시집 갈라느냐? 아버지도 죽으면 죽었지. 그래, 구렁이한테 무슨 시집을 가. 둘째 딸을 불러가지고 너 구랭이한테로 시집을 갈래느냐? 죽으면 죽었지. 구렁이한테 누가 가느냐. 막내 딸을 불러가지고 너 구랭이한테로 시집을 갈라느냐? 부모님 하시는 대로 가겠어요. 그러거든. 그래, 구랭이한테로 그 막내 딸이 시집을 가는데 빨랫줄을 메고 장가를 갔지. 메밀집에 떼설랑은 잿물을 내려달라. 그러더래. 그래, 잿물을 내려줬더니 거기다 미역을 감고 빨랫줄을 타고 장가를 갔어. 그래, 구랭이하고 대례를 지냈는데 밤에 허물을 홀랑 벗더래야. 아주 까끈 선비지. 아주 잘생겼더래요. 그래설랑에 새벽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껍데기를 인간 눈에 띄지 말아야 내가 내려오지. 인간 눈에 띄면 안 내려온다잉. 생전 안 내려와. 그러거든. 그러고는 올라갔는데 그거를 옷구름에다 시약씨가 차고 있어. 그런데 지 형년들이 짜고 보자 그러더래. 그것 좀 보자고. 너만 보느냐? 아, 그 신랑을 보니까 그냥 혼택을 한 것이여잖아. 그래설랑에 이제 보였단 말이야. 아, 인연들이 그냥 아궁지에다 집어 쳐넣었지. 홀랑 탔지. 세상 오느냐 말이여. 안 오지. 그래설랑에 인저 거기를 찾아가는 거야. 시약씨가 찾아 설랑에 가는데 한 군데를 가니까로 노인네가 빨래를 하지. 아이,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 비루먹은 말 타는 거 봤느냐? 그러니까 이 빨래를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를 검게 빨면 내가 일으켜 아르켜 준다. 그러거든. 그래, 이놈은 빨래를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서 줬지. 저기 까치한테 가 물어보라. 그러더래요. 참 저기 농 가는 사람한테 가 물어봐. 그래, 거 가설랑에 여기 구렁덩덩 신선비 빌어먹은 말에 존먹은 안장을 타고 가는 거 보셨소? 그러니까 이 논을 다 갈아주면 아르켜 준다. 그래, 그 논을 다 갈아줬어. 저기 가설랑에 까치한테 가 물어보라. 그래 인저 까치한테 가설랑에 인제 또 물어보니까로 까치가 이 새끼를 죄 길러서 주면 내가 알켜준다. 그래서 그놈의 벌러지를 죄 물어다가 죄 키웠지. 포동포동하게. 저기 아래 저 고옥에 넘어가면 구렁덩덩 신선비가 거기 큰 돌문이 있을 테니까 열고 들어가 봐라. 그래, 인저 거기를 가니까로 참 돌문이 있어. 돌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저기 작은 마누라가 빨래를 널지. 아, 여기서 하룻밤 유색하고 가자. 그러니까로 아이고, 여기서 하룻밤 못한다. 내가 대문간에서라도 좀 자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더랴. 그래 대문간에 가설랑에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로 그 선비가 글을 쫙쫙 읽더니만은 문을 탁 열고는 내다보니까 달이 밝지. 아이고, 달은 밝은 명랑한데 전처아씨 보고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로 전처아씨 여기 왔네요. 저게 무슨 소리요? 아까 그 지어편에 하나 온 것을 대문간에 잘했더니 그래는 궁궐이야? 이리 들어와라. 그래 들어가서 절을 하니까로 그 허물을 인간 눈에 뵈지 말랬더니 인간 눈에다 보였으니까로 내가 안 간다. 이거 보라. 죄를 풀러놓더래. 싸놨더래 죄. 그래서 개서 사는데 나한테 살라거들랑 굽 높은 나막신을 들고 길 같은 독에다가 물을 한독 들여다 부라. 그러더래. 그래 길 같은 독에다 나막신을 이런 나막신을 신고서는 물을 한독 길러 물방울 안 엎지르고 길어. 첨녀는 노땡이를 쥐설랑에 신을 신고서 찍찍찍찍 물을 엎지르고 찔끔찔끔 그래도 안 내쫓고서는 사는데 범의 눈썹을 셋만 얻어다가 맑은 관자를 달아주면 데리고 산다.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그 첨녀는 까치털 셋을 얻어다가 가터리겔 해달라고 그래더래요. 그래설랑에 인저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선 산 꼭대기를 갔어. 가니까 참 짚은 산중에 들어가니까 밤인데 명 잡는 소리가 나. 그래 가 보니까로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허연 노인네가 명을 불불 잤지. 아유,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거든. 백갓에서 그러니까 명을 잤다가 아니, 여기를 뭘 하러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 범의 눈썹을 셋을 얻어다가 맑은 관자를 달아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데리고 산다. 그러고 작은 마누라는 까치털을 세서 셋을 새 머슴한테 얻어다가 가터리개를 주해주면 데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궁뎅이를 번쩍 쳐들더니 이리로 돌아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인저 깔고 앉아서는 잊어 앉아서 명을 불불 잤지. 그러니까 밤중을 하니까로 호랭이가 들어오더니 어머니한테다 절을 하더래야. 절을 하더니 어이, 어머니, 어디서 인내가 나? 인내가 나. 아, 내가 사람이니까 인내가 나지. 눈썹 하나를 쏙 뽑았지. 또 인저 나가거라. 그러니까 나가더랴. 또 불불 명을 짜니까로 또 한 놈이 쿵 하고 들어오더랴. 들어오더니 또 저를 넙죽하더니 어이, 어머니, 어디서 인내가 나? 그러니까 아유, 인내는 어디서 나니. 내가 사람이니까 인내가 나지. 눈썹 하나를 쏙 뽑았지. 또 명을 불불 대니까 또 한 놈이 들어오더래요. 또 절을 하더니만 어머니, 인내 나네. 인내가 나네. 어이, 어디서 인내가 나냐. 내가 사람이니까 나지. 또 눈썹 하나를 쏙 뽑았지. 나가거라. 그래 나갔지. 궁뎅이를 들더니 이걸 가져가서 맑은 관자를 달아주라. 처분 댕기다가 설랑에 까치털도 못 얻어 다리 들어서 들어 앉았으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설랑 인자 그거를 가지고서는 내려와서 맑은 관자를 달아줬지. 그래 인저 사는겨.
사는데 빨래를 뜯는데 첨녀는 송곳으로다 버선을 뜯고 막 큰 마누라는 이빨로 뜯더랴. 부득부득 뜯어 첨년이 앉아서 하는 말이 아휴, 서방님 버선에는 씨암탉 삶는 데가 나네. 그러니깐 씨암탉 삶는 데가 어디서나 고린내가 나지. 입으로 부득부득 뜯더랴. 그래서 첨녀는 여우스럽다고 내쫓고 큰 마누라를 데리고 살더래요. 그래설랑 고생을 그렇게 했대.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마음 수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각시가 마루 밑에서 자게 되고 그날 밤 신선비의 간절한 마음의 노래를 듣고는 각시도 자기 마음을 똑같이 노래로 전했던 장면이 애틋했어요. 모험을 하는 동안 삶의 본질과 대면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적으로나 인성으로나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각시의 내면에 부정적인 것을 의식으로 자꾸자꾸 떠올려주고 다 털어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고 지혜를 모으고 끝없이 인내하면서 해결합니다. 그럴 때만이 신선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고 각시는 다시 한번 시련을 겪으면서 신선비와의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행복을 얻어내는 면에서 볼 때 구렁텅텅 신선비 이야기는 민담의 본질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신의 최대치의 성장이나 결혼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나 둘 다 큰 의미가 있겠지요. 옛날 이야기는 늘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각자 다양한 의미로 전해지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연구실 이수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들은 애니메이션 OST에서 많이 따왔고요. 드라마 장면이 눈에 선했던 OST. 도깨비요. 맞나요? 네, 도깨비도 나왔었고. 네. 지금 조금 전에 선희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상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렁이라고 했던 시선부로 바뀌었는데 구렁이가 왠지 진짜 구렁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비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도깨비라고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미성숙한 상태의 것을 동물로 표현한다거나 도깨비로 표현한다거나 그 무서운 것, 미숙한 것, 그런 것들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을 했었죠. 네. 그래도 공유가 도깨비로 나와서 그런지 도깨비가 구렁이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으네요. 그런가요? 네. 아,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옛 이야기에서 왜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야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고 독립이 돼야 나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우연히 어디서 들었거든요. 네. 네, 순간 그 생각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시련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한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네. 그리고 부모도 잘 살게 해준다는 그게 옛 이야기 묘미죠. 네. 아,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네.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